자, 잘 쉬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제 3학년에서 배워야 될 과학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은 교과서 403 쪽에 과학의 발달이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자, 먼저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거가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요게 인제 그 지하 바닷속에서 채굴한 메테인 하이드레이트예요. 어 마치 얼음 덩어리처럼 생겼죠. 이게 메테인이 CH4 죠. 메테인이 인제 깊은 바닷속에서 얼음 상태로 인제 존재하는 건데, 요것도 우리나라 보면 독도 주변에 그 바닷속에 이 메테인 하이드레이트가 많이 있다 그러죠. 요거를 채굴해 가지고 이렇게 불을 붙이면 위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활활 불이 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체 에너지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요 메테인 하이드레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 보면 탐구 내용에 첨단 과학이 환경, 사회, 문화, 예술 분야에 미치는 영향 그랬는데, 먼저 메테인 하이드레이트에 대해서 인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서로 조사하고 토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는 먼저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다른 연료들에 비해서 굉장히 열 효율이 높고 불순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청정한 청정 연료로 우리가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설명하는데,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음? 이거 이제 깊은 바닷속에서 이걸 시추를 해서 메테인을 끄집어내다 보니까 이 메테인이 연소되지 않은 상태로 공중에 방출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메테인 분자는 이산화탄소보다 약 21배 정도 온실 효과에 기여를 더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여러분들 그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반추동물, 되새김하는 동물들 있죠? 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특히 인제 그 공기 중으로 이 메테인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요런 그 연구 결과들을 신문 기사나 이런 데서 인제 가끔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 메테인이에요. 그 메테인은 이산화탄소보다 더 심각한 온실 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다음에 이거를 지하에서 채굴하다 보면 지반이 붕괴되거나 또는 해저가 가라앉는 침하가 되는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제 이 부정적인 면을 전혀 우리가 도외시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우리가 이제 잘 적절히 조화를 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겠지요. 다음에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이용이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 그랬는데, 메테인 하이드레이트가 주로 이제 바다에 많이, 이제 바다 심해 깊은 바다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영유권 분쟁, 예?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독도의 영유권 분쟁이 좀 있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그 영유권 분쟁이 앞으로 더 격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이 과학의 발달이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그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를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어디에 묻혀 있는지 탐사하고 이것을 이제 끄집어내는 시추 기술이 발달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겠죠. 현재는 이 탐사하고 시추하는 데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은 양이 이용되고 있지 못하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기술이 발달을 좀 더 가속화시킬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뿐만 아니라 망가니즈라든지 또는 히토류는 이게 뭐가 히토류예요? 아주 적은 양이 토양 속에 묻혀 있는 그런 히토류 같은 것들이 그 음 희소해지면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국가 간의 경쟁이 좀 더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화석 에너지 고갈 문제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 예? 그래서 인제 요런 우리 인제 석유나 석탄 같은 것들이 머지않아 인제 고갈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어야겠죠. 그러면서도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에너지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태양 에너지, 그다음에 인제 수소 에너지, 핵융합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죠. 어. 요 태양 에너지는 태양광은 요거는 태양 에너지, 빛 에너지를 뭐로 바꾸는 게 주면 전기로 바꿔주는 거죠. 태양열은 뭐냐면 빛 에너지를 열로 바꿔주는 거예요. 열로. 열 에너지로 바꿔서 인제 뜨거운 물 나오게 하고 또 집안 난방 같은 걸 하고 하는 것들이 태양열이죠. 다음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디지털 기기, 지금 뭐 쉽게 얘기하면 휴대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게임이나 음악이나 영화나 전자출판, 뉴스, 날씨, 스포츠 등에 아주 참여하기가 쉽죠. 쉽게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개인이 있고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급을 할 수도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 시스템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의 정보를 항상 볼 수가 있죠. 어. 그런데 이런 정보를 이제 서로 이제 공유하면서 데이터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SNS 등을 통해서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이 쉽게 노출돼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 또는 이런 온라인에 접속이 가능하면 굳이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고 경기장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되고 하면서 야외 활동이 점점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음. 이런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특정한 근육을 장시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 안구 질환이라든지 또는 어깨 통증이라든지 하는 이런 질환들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음. 다음은 이런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가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도 지대합니다. 그래서 인제 새로운 휴대폰이 나오면 기존 게 고장이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체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인제 새로운 쓰레기가 나오면서 환경 오염 문제를 이제 유발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휴대폰을 생산할 때 생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유독성인 물질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십 그램의 뭐 어떤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 킬로그램의 쓰레기 또는 독성인 물질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런 기기들을 만들 때에 많은 양의 유독성 물질들이 환경에 노출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자, 2g 짜리 마이크로칩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수십 g의 폐기물이 만들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이 엄청난 독성인 물질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인제 그런 독성 물질이 인제 땅속이나 또는 물속으로 또 이렇게 녹아 들어가게 되면 이것들을 인제 식물들이 뿌리를 통해서 음식물로 우리 인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에 과학의 발달이 사회문화 예술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그랬는데 음. 자, 에너지 사용량이 산업이 발전하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자동차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한 집에 한 대가 있을까 말까 했는데 요즘은 뭐
한 몇 대씩 자가용이 있는 경우도 많고요. 또는 난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옛날보다 난방에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죠. 이런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서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체 에너지들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과학 발전이 기존에는 치료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질병, 응? 을 치료하거나 또는 예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어, 원인들을 규명함으로써 노화에 대처할 수 있어서 옛날보다 훨씬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긍정적인 영향일 수 있어요. 다음에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로 옛날에는 문화에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사람들도 쉽게 문화에 접하고 소통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한번 볼까요?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면서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같은 기후변화가 요즘 우리나라도 예년과 다름이 많이 예전보다 겨울이 많이 따뜻해져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기후변화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생명공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장기를 뭐 이식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생명을 너무 경시하는 풍조가 생기면서 생명윤리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다음에 세 번째는 네트워크 시스템 발달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곤란에 처하거나 또는 경제적으로도 어떤 피해를 보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다음 과학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과학은 과학자들만의 몫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과학이 우리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늘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 과학의 발달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항상 고려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주관적으로 또는 감각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근거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음, 다음, 새로 개발된 과학기술의 성격과 활용 분야를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삶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걸 예측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배워야 될 과학 내용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과학 수업 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고등학교에 가서도 학업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